안녕하세요. 선부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현기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69강 세도정치의 폐단과 농민봉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하는 거라 프린트는 똑같이 74번 프린트고요. 교과서는 196에서 203쪽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번 시간 공부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세도정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도정치라는 게 어떻게 등장했고 개념은 무엇이고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 정리를 했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실 지난 시간 배운 내용은 핵심적인 내용으로 줄이면 얼마 안 돼요. 그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 설명이 좀 길어진 거지 내용은 얼마 안 됩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일단 세도정치라는 게 여러분들 등장하게 된 거는 어떤 과정을 거쳐 갑니까? 네, 붕당정치의 변질과 관련이 있어요. 조선은 원래 상대방 당과의 정치적, 학문적 생각 차이를 인정해주는 공존의 원칙이 지켜지던 붕당정치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당들이 본인의 정치적, 학문적 이념에 따라서 나라 정치를 함께 이끌어갔죠. 정치 참여의 폭이 굉장히 넓었던 이런 시기였습니다. 자, 근데 이 붕당정치가 변질됩니다. 뭘 계기로? 한국과 조선욱이 경제, 사회의 변화 때문에 그 중앙정치에서도 극단적 대립이 이어지고 지방사회에서도 향촌사회의 지배권을 두고서 분홍과 향촌 양반들이 갈등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뭐가 깨져요? 공존의 원칙이 깨어지고요. 이제 하나의 특정 정당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는 일당 전제화로 정치판이 바뀌면서 붕당 정치가 변질됩니다. 이 정치 참여의 폭이 어떻게 돼요? 줄죠. 다수의 정당이 어울리던 공존의 원칙이 아니라 승리한 하나의 정당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는 일당 전제가 되면서 정치판이 좁아집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나왔던 게 탕평책이에요. 왕이 직접 붕당 간의 무너진 공존과 균형을 회복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알다시피 이 탕평책은 이런 붕당 정치의 폐단, 공존의 원칙이 깨어진 일당 전제라고 하는 이 붕당 정치의 폐단을 근본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해결한 게 아니었죠. 그 국왕의 강력한 왕권으로 붕당 간의 대립을 일시적으로 억누른 거에 불과합니다. 갈등은 남아있어요, 여전히. 그리고 이렇게 그 왕이 이제 모든 걸 주도하다 보니까 당연히 권력이 누굴 중심으로 모여요? 왕을 중심으로 모이죠. 그죠? 근데 이 왕이 능력 있고 카리스마 있을 땐 문제가 안 되지만 왕이 어리버리하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이래서 능력이 부족해지면은 이 왕에게 모인 권력을 제대로 컨트롤할 능력이 없단 말이죠. 그죠? 모든 권력이 지금 왕에게 모여있는데 왕의 능력이 안 돼요. 말짱 꽝이란 말이야. 그 일이 일어납니다. 탕평책을 이끌던 마지막 왕 정조. 정조가 죽고서 12살짜리 꼬마 순조가 왕이 됩니다. 순조는 아버지 정조처럼 탕평책을 이끌 만한 능력이 안 돼. 12살짜리 꼬맹이니까. 그래서 누가 나서? 왕의 엄마 쪽 집안. 우리가 왕의 외갓집, 엄마 쪽 집안을 뭐라 불러요? 외척이라 불러요. 이 왕의 외척 가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뭐라 말해요? 왕께서 아직 어리시고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능력이 없으니 왕께서 성인이 되어서 나라를 올바로 이끌 때까지, 왕께서 세상의 바른 도리를 깨우칠 때까지 우리가 당분간 나라를 대신 다스리겠다. 바로 세도정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왕의 엄마 쪽 집안, 외척 가문이 등장할 수 있던 비결이 뭐예요? 그래, 탕평책으로 나라의 모든 권력이 왕에게 집중돼 있어서 그래. 왕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돼 있으니까 이 권력이 고스란히 왕의 친척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 정치판이 더 좁아지는 거야. 이제는 하나의 당도 아니야. 그냥 왕의 외가 쪽 집안, 한 가문이 모든 걸 장악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게 너무 왕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그 왕이 옳다는 순간 그 권력이 누구에게 넘어간 거야? 왕의 외척, 엄마 쪽 집안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붕당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왕의 친척들만 권력을 잡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도정치. 나오게 된 배경은 탕평정치의 한계, 이런 것들 봤죠, 그죠? 그래서 특정 가문이 모든 나라의 정치, 경제적 권력을 독점하는 게 세도정치다. 이 세도 가문은 어디를 본진으로 삼았어요? 비변사. 양란 이후 권력이 강화되던 비변사를 본진으로 삼아서 여기서 나라의 모든 정책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이어져요? 네, 순조, 헌조, 철종 3대 60년간에 걸쳐서 이어지게 돼요. 제가 말했죠. 겉으로는 왕이 성인 될 때까지만이라고 하지만
왕이 실제로 성인이 되어도 권력을 줘, 안 줘? 안 주는 거야.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라는 식으로 계속 왕을 허수아비로 내세우고 이 왕의 외척 가문이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이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죠? 얘들은 나라를 이끌 만한 능력도 의지도 책임감도 없는 애들이에요. 얘들이 머릿속에 오직 뭐밖에 없죠? 우리 가문이 권력 잡을 동안 최대한 많이 헤쳐먹겠다. 헤쳐먹으려면 뭘 받아야 돼? 뇌물을 받아야 돼. 그럼 뇌물을 받을 만한 무언가 건덕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얘들은 뭘 팔아요? 관직을 팝니다. 관직을 팔고서 돈을 벌어요. 그래가지고 과거 제도는 완전히 맛이 가버리고요. 이 페도 가문이 특히 지방관직을 완전히 상품처럼 팔아버립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내관매직이라 그래. 그래서 페도 정치 시기에 지방관 수령이 되는 조건은 뭐 과거 시험 잘 본다 그런 게 아니야. 누구에게? 페도 가문에게 누가 뇌물을 많이 바쳤느냐, 그걸 가지고 지방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페도 가문에게 뇌물을 바치고 지방관이 된 애들, 이렇게 뇌물 바치고 수령이 된 애들, 얘들이 지방 가서 백성들을 제대로 다스릴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럼 원래 이런 수령을 누가 견제해줘야 돼? 그 지방 향촌 양반들이 견제해줘야 되는데 이미 향촌 양반들도 향촌 사회의 주도권을 빼앗긴 상태죠. 조선 후기 경제 발전으로 인해서 분홍들에게. 그래서 수령은 가뜩이나 뇌물 바치고 수령이 돼서 본전 찾아야지, 내가 6억 바치고 수령됐으니까 난 임기 동안 10억 벌어가야지, 이런 생각밖에 없는 애들인데 그 수령을 견제할 양반도 없다 보니까 얘들이 그냥 향촌 사회를 자기 마음대로 헤쳐먹기 시작합니다. 본전 찾을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죠? 지방관, 공무원들이 뇌물 바친 본전 찾을 수 있는 방법, 뭘 걷는 거예요? 세금을 걷는 겁니다. 그래서 페도 가문에게 뇌물을 바치고 지방관 자리를 산 이 더러운 수령들이 본전을 찾기 위해 세금을 왕창 뜯어가고, 그걸 뭐라 그래요? 삼정의 문란이라고 합니다. 삼정, 세 가지 세금이 어지러워졌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세금이 바로 뭐냐? 전정, 군정, 환곡입니다. 전정은 전세, 땅에서 나오는 세금을 전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전정이 어떻게 어지러워지냐 이거예요. 여러분, 자, 땅에서 나오는 세금, 얘들아 이제부터 내용 시작인 거야. 복습한 거고, 이번 시간 삼정의 문란 볼 거고요. 삼정의 문란이 얘들아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운영이 됐는가, 어떤 식으로 잘못 운영이 됐는가, 이거 보셔야 되고, 이 이후에 이런 삼정의 문란과 세도 정치에 반발하는 움직임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전정은 전세, 땅에서 나오는 세금을 말하는데, 땅에서 나오는 세금은 여러분들 어떻게 운영이 돼야 돼요? 땅에서 나오는 세금, 당연히 가진 땅이 많다면 세금을 많이 낼 것이고, 땅이 적으면 조금 낼 거고, 땅이 없다면 안 내도 되는 게 전세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냐? 땅이 없어도 세금 내. 그래서 땅이 없어. 소장농이야. 근데 가서 야, 너 땅 100평쯤 가지고 있지? 100평어치 세금 내. 이런 식으로 땅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세금을 걷었고요. 여러분에게 땅이 있어. 근데 그 가진 만큼 세금이 안 나와. 왜? 땅이 진짜 많은, 땅이 막 10,000평, 10만 평씩 있는 지주들은 이미 뇌물 갖다 바친 다음에 세금 면제받았어. 근데 봐봐. 국가에 내야 되는 세금의 총액은 정해져 있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뇌물 바치고 세금에 그걸 면제받았어. 그럼 그 사람들이 내야 되는 세금 누가 내? 우리가 내는 거야. 여러분이 실제로 가진 땅은 100평밖에 없는데 관리가 오더니 야, 너 땅 10,000평 있잖아. 10,000평어치 세금 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더 많은 땅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라고 하거나, 더 심한 경우에는 여러분에게 땅이 없더라도, 여러분은 땅이 없는 소장농이더라도 여러분의 지주가 내야 되는 세금을 여러분이 대신 내야 되는, 그런 게 바로 전세의 문란, 전정의 문란이에요. 전정의 문란. 그러니까 가진 땅만큼이 아니라 훨씬 많은 덤탱이를 썼다. 그 다음에 군정. 여러분, 조선시대에는 원래 조선이란 나라는 양인 개병제가 원칙이었죠. 그죠? 양인이라면 누구나 군대를 가야 한다. 근데 이게 조선 후기 가면 어때요? 사람들이 군대 가기 싫어하니까 직업군인 제도로 바뀌고, 군대 안 가도 된다. 대신 뭐 내라? 군포를 내라. 그래서 군적수포제 해서 1년에 몇 필씩 냈죠, 군포를? 2필씩 내면은 군대 안 갔잖아. 근데 이게 너무 양이 많다 그래서 영조가 줄여주었죠. 균역법으로. 1년에 군포 몇 필만 내라? 1필만 내라. 자, 이 군포는 누가 내는 겁니까? 군대를 안 가는 성인 남자들이 내는 거예요. 그죠? 원래 군대를 가야 하는 16세부터 60세까지의 양인 남자들이
군대를 안 가는 대신에 국가에게 군포를 1년에 한 필씩 내는 거야. 그러니까 성인 남자 16세부터 60세까지의 남자들이 군대를 안 가는 조건으로 국가에 군포를 바치는 게 군에 관한 세금 군정입니다. 근데 이거 어떤 식으로 맛이 같냐? 여기 내가 뭐라고 적었어요? 백골 징포. 백골이 뭐냐면 백, 하얀, 골, 뼈, 하얀 뼈. 사람이 죽으면 이제 뼈로 돌아가잖아. 백골이라는 건 시체를 말합니다.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말해요. 하얀 뼈다귀. 죽은 사람에게 세금 내는 거야. 여러분 이런 거요.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장례식 치르고 있어. 아이고 아버지 좋은 데로 가세요 하고 장례식 치르는데 관리가 오더니 야 니네 아버지 세금 내. 니네 아버지 성인 남자잖아. 세금 내. 아니 지금 저희 아버지 돌아가셔서 장례식 치르는데요. 야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니네 아버지 지금 살아있는 사람으로 군적에 등록돼 있으니까 군대 안 가는 대신에 세금 내. 니네 아버지 거 한 필 내야 돼. 이런 식으로 이미 죽어버린 사람에게도 세금을 내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60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이미 죽어버린 사람도 살아있는 성인 남자로 취급해서 세금을 내게 하는 백골. 시체에게마저도 징포. 포를 걷어갔다. 그래서 백골 징포예요. 그 다음에 황구첨정은 뭐냐면 누를 황, 노란색 구, 입이라는 거예요. 노란색 입이 뭐냐면 여러분 깐나라이 본 적 있나요? 깐나라이들 보면은 그 피부색이 되게 누래. 그래서 황구는 뭘 말하냐면은 애기를 말합니다. 이제 막 태어나서 탯줄도 제대로 자르지 않은 깐난 애기를 황구라 그래요. 이 어린아이에게도 세금을 내게 하는 거야. 방금 내가 말했지. 군포 누가 내는 거야? 원래 군대를 가야 되는 성인 남자 16세부터 60세까지의 성인 남자들 중에 군대 안 가는 사람이 군대 안 가는 대가로 내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막 태어난 깐난 애기한테도 세금 내는 거야. 여러분 이런 거요. 여러분이 아이를 낳았어. 야 사내 아이네. 애기야 너희 이름은 뭐야? 이러고 있는데 관리가 오더니 애기 태어났네. 얘도 군포 내야지. 아니 얘 이제 태어났는데요. 그럼 알 바 없고 얘도 성인 남자로 취급해서 세금 거둘 거야. 이런 식으로. 이게 황구첨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죽어버린 노인이나 죽어버린 사람에게나 이제 막 태어난 애기들 이 군포를 내는 거에 관련 없는 사람들에게도 세금을 거둔 거야. 그리고 이걸 못 견디잖아요. 도망칠 거 아니야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 족징. 가족들. 그 도망친 사람의 친척들에게 대신 걷는 거야. 그리고 인징은 뭐냐면 그 도망간 이웃 주민들에게 걷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도 못 가. 내가 도망가면 내 가족이나 이웃 사람들이 내가 낸 군포를 내 대신 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당시 정약용, 정조가 죽고 나서 지방으로 귀양간 정약용 있죠. 이 정약용이 정조가 죽고 나서 이제 세도정치가 펼쳐지잖아. 그 세도정치의 패단을 기록해 놓은 문학 작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애절향이라는 거예요. 애절향. 거기 보면 이런 게 나온다. 농민이 농민 부부가 있다. 애를 낳은 거야. 근데 향리가 오더니 그 깐난 애기 탯줄도 안 자른 깐난 사내 아이한테 군포를 내라고 세금 통지서를 딱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이 농민 남자는 도저히 세금을 낼 능력이 없어. 그래서 한탄하는 거야. 내가 아이를 낳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해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 그 진짜 실하다? 낫을 들고요. 자기 성기를 스스로 거세해버려요. 내가 아이를 낳아서 이런 불행이 닥쳤다. 아이를 낳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스스로 거세를 해버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어버린 시체에게나 갓 태어난 아기에게나 그 도망간 이웃이나 가족들에게 세금을 걷는 군정. 그리고 환곡도 있어요. 원래 환곡이라는 건 이 가난한 농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빈민 구제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이자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쌀 10가마를 빌리면 이자는 한 가마거나 반 가마 이 정도였는데 환곡이 점점 어떻게 되냐? 고리대로 변하면서 이자가 엄청 납니다. 쌀 10가마를 빌렸더니 이자가 10가마, 20가마, 30가마야. 그럼 여러분 농민들이 빌리려고 그래요? 안 빌리려고 그러죠. 그럼 어떻게? 강제로 빌려주는 거야. 야, 너 이번에 봄에 씨 뿌리고 그 가을 동안 먹을 거 없지? 우리가 환곡으로 쌀 빌려줄게. 저 안 빌려요. 야, 빌리라고. 이런 식으로 빌리기 싫다는 농민들에게 강제로 빌려주고서 이자를 엄청 받아가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떻게 또 운영이 되냐면은 쌀을 빌려주는데 썩은 쌀, 모래 섞은 쌀, 도저히 먹지 못하는 쓰레기 같은 거를 빌려준 다음에 받을 때는 온전한 깨끗한 새쌀을 가져간다거나 혹은 안 빌려줘. 안 빌려준 다음에 빌려줬다 치고 문서를 위조해서 빌려줬다 치고 나중에 받으러 오는 거야. 야, 너 저번에 환곡으로 쌀 빌려갔지? 저 빌린 적 없는데요? 빌렸잖아 임마. 여기 기록돼 있잖아 하고서 빌려준 적 없는 쌀을 원금에 이자까지 가져가거나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빈민 구제를 위해 나온 환곡이 고리대로 돼가지고 농민들을 괴롭히는 스타일입니다. 자, 여러분, 세도 가문에게 세도 가문은 여러분, 세도 가문은 지방 수령 관직을 상품화해서 돈 받고 팔고요. 이 세도 가문에게 뇌물을 바쳐서 수령 자리를 사서 수령이 된 애들도 본인들이 바친 뇌물의 본전을 찾기 위해서 농민들로부터 뭘 뜯어? 세금을 왕창 뜯어갑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삼정의 문란입니다. 삼정이 뭐예요? 전정, 군정, 환곡입니다. 이 전정, 군정, 환곡이 어떤 식으로 잘못 운영됐는가 봤죠? 전정, 죽어버린 사람에게나 까태어난 애기에게도 군포를 걷거나 도망가면은 가족이나 이웃에게 걷는다. 환곡, 빈민구제를 위해 나왔으나 엄청난 이자를 받아먹으면서 빌려주기 싫다는 사람에게 강제로 빌려주고 이자 뜯어가거나 안 빌려주고서 빌려줬다 치고 뜯어가거나 사채업. 이런 거. 그러니까 세도 정치로 인한 매관 매직, 그로 인한 삼정의 문란. 이 매관 매직과 삼정의 문란 연결되는 거예요. 세도 가문들이 돈 받고 지방관 자리를 팔고 이 세도 가문에게 뇌물 바치고 지방관 자리를 매관 매직으로 판 애들이 본전 찾으려고 삼정의 문란을 하게 되죠. 전정, 군정, 환곡.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지금 보면 어때요? 이 조선이라는 나라 어떻습니까? 제대로 굴러가요? 이건 진짜 개막장이에요, 여러분들. 나라가 정말 엉망진창으로 굴러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삼정의 문란으로 지방관, 백성들을 책임지고 다스려야 되는 지방관들이 본전 찾을 생각밖에 안 해. 애초에 지방관으로 오는 새끼들도 이상한 새끼들이에요. 뭔가 과거 시험 보고 내가 나라를 위해, 백성을 위해 일해야지. 이런 애들은 지방관이 못 돼. 누구만 지방관 되는 거야? 뇌물 바친 애새끼들만 지방관 되는 거예요. 얘들이 본전 찾을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백성들을 팔면 어떨까? 이런 상황에서. 헬이죠, 헬. 이런 게 바로 진짜 헬조선이에요. 이런 헬조선에서 농민들 어떻게 해요? 살아남을 수가 없죠. 굶어 죽거나 삥 뜯겨 죽거나 둘 중 하나야. 그럼 여러분이 백성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삼정의 문란으로 모든 게 삥 뜯기고 이대로 앉아서 굶어 죽으실 겁니까? 아니죠. 뭐야 이거야. 이대로 앉아서 굶어 죽느니 한번 싸우겠다. 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얘들아, 사람은 얘들아 하다못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고요, 짐승도 때리면 반항을 해. 근데 사람한테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돼? 얘들아, 죽어버린 사람한테 군포 내라, 애기한테 군포 내라, 환곡으로 사채업한다. 국가가 사채업하는 거야. 백성들, 사람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세도정치 시기에 조선의 백성들은 엄청나게 반란을 많이 일으킵니다. 이름하여 밀란의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 세도정치 시기 백성들이 어떻게 밀란을 일으켰는가, 세도정치에 대한 농민들의 반란, 그 밀란을 공부해보러 갈게요. 자, 여러분, 그럼 우리 이제 세도정치 시기의 농민들의 반란에 대해 공부해 볼 건데요. 74번 프린트를 뒷장을 넘겨보세요. 뒷장 넘기시면 이제 거기 농민의 저항이라고 나오죠, 여러분들. 자, 농민의 저항 가로치고 뭐라고 나옵니까? 세도정치, 왕의 외척, 특정한 왕의 외척 가문, 소수의 몇몇 가문이 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특권을 독점하는 세도정치. 이 세도정치 때 어떤 문제가 생겨요? 매관, 매직. 그로 인해 뭐가 터져? 삼정의 문란. 여러분, 당연한 거야. 생각해봐. 얘들아, 내가 선생님이죠. 제가 어떻게 교사가 됐죠? 네, 시험 봐서 교사가 된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선생님이 시험 봐서 교사된 게 아니라 교육부에 뇌물 바치고 교사가 됐어. 그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까요? 안 하겠죠. 내 머릿속에 먹을 게 없어. 내가 뇌물 바친 거 본전 뜯어내야지. 그럼 맨날 여러분 볼 때마다 야, 돈 갖고 와, 돈 갖고 와. 지각할 때마다 500원, 1000원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세도정치, 그로 인한 매관, 매직, 이로 인한 삼정의 문란 연결되는 거예요. 세도정치, 매관, 매직, 본전 찾으려는 삼정의 문란. 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뭐 나와? 사회 불안, 예언사상, 미륵신앙, 정감록 등등등 나오죠, 여러분들. 이게 그 당시에 사회가 워낙 혼란하니까 여러분들 항상 사회가 어지러울 때는 이단, 사이비들이 등장합니다. 이때도 엄청나게 그런 게 많았어. 이 세계가 멸망할 것이고 새로운 세계, 뭐 새로운 왕이 등장할 것이다. 막 이래가지고 온갖 막 그런 사이비 같은 소문들이 막 돌아댕겨요. 뭐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자,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이 막장스러운 세도정치, 매관, 매직, 삼정의 문란, 이로 인한 피해는 다 누가 받아요? 그 시대 농민들이 받는단 말이야. 그치? 세금 삥 뜯기는 것도 농민들이고 굶어 죽는 것도 농민들이에요. 자, 그래서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세도정치에 대한 저항. 크게 두 가지를 공부할 거예요. 뭐랑 뭐? 거기 나오죠? 홍경래인난과 임술농민분기.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홍경래의 난부터 보도록 할게요. 홍경래의 난은 여러분들 거기 그 빈칸에다가 쓰세요. 이제 일어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쓰고 설명하겠습니다. 서북 지역에 대한 차별이에요. 서북 지역은 그 평안도 지방을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북한 그 평양이 있는 지역을 말해요. 평안도 지방에 대한 차별과 배도 정치, 지배층의 후탈, 삼정의 문란으로 대표되는 지배층의 후탈입니다. 자, 여러분, 서북 지방을 차별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혹시 속담 중에 평양 감사도 자기가 싫어하면 그만이다 라는 속담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평양 감사도 자기 싫으면 그만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 평양 감사 같은 좋은 자리도 본인이 싫다 그러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건데 왜 하필 평양 감사냐. 당시 여러분 세도 가문들이 돈을 받고서 관직을 팔았다고 했죠. 특히 그 지방관, 지방 수령 자리를 돈 받고 팔았잖아. 매간매직이었잖아. 그럼 그 지방관 중에서 어떤 자리가 인기가 많을까? 뜯어먹을 게 많은 지역, 적은 지역. 그죠? 당연히 뜯어먹을 게 많은 부유한 지역의 지방관이 인기가 많겠죠. 그죠? 그럼 부자 동네의 지방관으로 가면 그냥 신나게 호들갑 해가지고 뜯어먹을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 뜯어먹을 게 많은 부자 동네가 그 부자 동네의 지방관 자리가 인기가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많았던 지방관이 평양 지방관이에요. 왜? 그 평안도 지역이 엄청나게 돈이 많았어. 여러분 봐봐. 거기 아래에 지도 보시면 농민봉기 지도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거기 홍경래의 난이 일어나고 있는 데가 여기가 평안도 지방이거든. 여기가 왜 돈이 많냐. 여기 평안도 지역은 농사 짓기 좋은 곳은 아닙니다. 농사를 안 지어요. 사람들이 농사 짓기 안 좋아서. 그럼 농사를 안 짓는 대신 뭐 할까? 장사하는 거야. 특히 여기가 어떤 지역이에요? 우리 조선 후기 때 여러분들 그 상인의 상업의 발달 봤죠? 여기가 어디냐면은 의주를 중심으로 누가 활동하던 곳이야? 만상. 의주에 만상들 있죠? 청나라와의 무역에 종사하던 만상들의 근거지가 의주에 있고요. 또 개성에는 누가 있죠? 인삼을 팔던 송상들이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평안도 지방은 전통적으로 농업이 아니라 상업이 발전해서 의주에 활동하던 만상, 개경에 활동하던 송상, 이렇게 상인들이 활동하던 그런 대상인들이 활동하던 상업 발전 구역이었어. 당연히 돈이 엄청나게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청나라와의 무역, 인삼 무역으로 돈이 많이 모이던 지역이 평안도예요. 그래서 여기는 인기가 엄청 많았어. 뜯어먹을 게 많아. 근데 봐봐. 웃긴 게 돈이 많고 상업이 발달해가지고 돈이 많은 지역이라서 세금은 엄청 뜯어간다? 근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 평안도 사람들을 엄청 무시했어요. 왜? 우리 조선의 병폐 알고 있죠? 조선은 사람을 직업에 따라서 계층에 따라 차별합니다. 사, 농, 공, 상. 선비가 가장 위고 그 다음이 농민이고 그 다음이 공업이고 그 다음이 상업이야. 장사하는 사람들을 장사치라 그래가지고 되게 무시했어. 그러니까 의주에서 활동하면서 청나라와 무역에 종사하는 만상이건 개경지방에서 인삼을 팔던 송상이건 양반들이 보기엔 그냥 장사친 거예요. 그러니까 삥은 삥대로 뜯으면서 상인이라고 장사치라고 무시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죠. 허구한 날 돈은 뜯어가면서 맨날 삥은 뜯어가면서 저희 평안도 장사꾼 새끼들 이러고 욕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평안도 지역 사람들은 엄청 그 분노가 차 있었어요. 거기다가 세도 정치가 들어오면서 이 평안도 지역은 그 뇌물 바치고 온 지방관들의 핫플레이스였어. 엄청 뜯어갑니다. 그래서 이 평안도 지방 사람들은 굉장히 분노가 많았어요. 이런 분노를 이용했던 게 바로 누구냐? 그 평안도 지방에서 활동하던 몰락 양반. 이름하여 홍경래라는 사람이에요. 홍경래. 원래 홍경래는 이 평안도 지방 출신으로요. 원래는 과거 시험을 준비하던 공시족이었어. 근데 알죠? 세도정치 시기에는 공부 열심히 하고 똑똑해서는 과거 시험 붙을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뭘 갖다 바쳐야 돼? 뇌물을 갖다 바쳐야 돼. 근데 홍경래는 집안에 가난했어요. 그래서 홍경래는 진짜 머리 되게 좋았어. 되게 똑똑한 양반이었거든? 근데 본인이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아무리 시험을 잘 봐도 붙질 않는 거야. 나보다 공부는 못하는데 뇌물 바친 애들은 과거 시험 붙어가지고 지방관 되는데 자기는 붙질 않는 거예요. 홍경래가 이 세도정치, 이 나라가 문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평안도 지방 사람이라고 차별받는 서러움까지 더해져서 홍경래가 뭘 준비하냐? 반란을 준비합니다. 무려 10년 동안
이거 얘들아 어마어마한 사건이야. 그냥 우발적으로 아이씨 이런 게 아니야. 10년이란 기간 동안 엄청나게 준비를 합니다. 이거 누구랑 준비했냐? 자, 평안도 지방은 여러분 뭐가 발전한 지역? 상업, 의주를 중심으로 한 만상, 개경을 중심으로 한 송상처럼 엄청난 대상인들이 활동하는 상업구역이었어. 거기서 성장한 신흥 상공업 세력. 돈은 많지만 늘 돈을 삥 뜯기기만 하고 늘 조선의 양반들로부터 장사치라고 무시받던 이 신흥 상인 세력들. 그리고 여러분 평안도 지방은 광산도 되게 많아요. 오늘날 북한에 거기 광산이 많잖아. 그 광산에서 일하던 노동자들. 그리고 세도 정치로 인해서 고통받던 농민들. 그 지역이 농민이 없는 건 아니잖아, 얘들아. 이렇게 몰락 양반 홍경래는 그 평안도 지방에서 차별받던 신흥 상공인 세력, 광산 노동자, 농민들. 이렇게 세도 정치에 불만을 가지고 이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과 세도 정치로 인한 지방 간의 수탈로 고통받고 있던 상공인 세력, 광산 노동자, 농민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무려 10년 동안 반란을 준비해요. 그리고 10년 만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게 바로 홍경래의 난입니다. 자, 홍경래의 난은 여러분 어디를 중심으로 일어났느냐? 청천강 이북 지역. 여기를 중심으로 일어나서 청천강 이북 지역을 완전히 장악을 합니다. 여러분 자 봐봐. 이게 화면에 띄어드렸는데 홍경래의 난이 일어난 곳이 여기 평안도 지역에서도 청천강 이북 지역이에요. 거기 지도 나오죠, 여러분들. 그 지도 꼭 기억해야 돼, 얘들아. 청천강이 어딘지 알아, 얘들아? 우리 고구려 때 수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누가 활약했죠? 을지문덕 장군. 이 을지문덕 장군이 평양까지 저걸 끌어들인 다음에 퇴각하던 그 수나라 별동대를 어디서? 살수에서 물리쳤잖아. 그 살수가 청천강이에요. 어딘지 알죠, 여러분들? 평양 위에 그 살수. 거기 을지문덕이 살수 대첩을 일으켰던 그 살수가 청천강이야. 그 청천강 북쪽 지역을 완전히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세력을 떨쳐요. 근데 결국에는 패배합니다. 이 정주성 전투에서 결국 홍경래의 반란군은 패배하게 됩니다. 그럼 왜 패배하냐? 아니 쌤 10년간 준비했다며요. 거기다가 농민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기반하는 신흥 상공인 세력과 광산 노동자까지 끌어들이고 청천강 이북 지역을 장악했는데 왜 결국에는 패배했나요? 홍경래의 난이 실패한 이유는 한계가 뭐냐면 이게 농민들을 위한 개혁을 제시하지 않았어. 만약 홍경래가 반란 딱 일으킨 다음에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른다면 너희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땅을 나누어 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뭘 원하겠어요, 얘들아? 봐봐. 얘들아 봐봐. 세조정치 시기에 우리나라 사람들, 백성들 살기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근데 얘들아 봐봐. 백성들의 절대 다수는 농민이죠. 그죠? 이 농민들이 살기 힘들어. 왜? 지배층이 허구한 날 삥을 뜯어가니까. 그지? 그럼 이런 농민들을 먹고 살게 해주면 어떻게 해야 돼? 세조정치 박살 내고 세금 삥 뜯는 거 없애주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농민들에게 먹고 살게 해주려면 뭘 줘야 됩니까? 농민들은 뭐에 먹고 살아? 농사지어 먹고 살잖아. 그지? 그럼 이 농민들에게 먹고 살게 해주려면 뭘 줘야 돼요? 토지를 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홍경래의 난이 평안도 지역을 벗어나서 전국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절대 다수인 조선 전국의 농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고 그를 위해서는 세조정치 몰아난 다음에 세금 없애주겠다. 세금 줄여주겠다. 그리고 땅 나눠주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조정치를 박살낸 다음에 이러이러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농민 여러분 저희를 믿고 따라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인 비전, 개혁을 제시했어야 되는데 홍경래는 그걸 제시하지 않았어요. 농민들을 위한 개혁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개혁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토지를 분배해주겠다. 농민들이 가장 원하던 그 당시 우리나라 농민들은 땅이 없잖아. 몇몇 소수의 지주들만이 이양법으로 광작을 통한 분홍이 됐지만 대다수의 농민의 땅이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농민들에게 뭐 땅을 나누어 주겠다. 뭐 토지 제도를 개혁하겠다. 이런 식으로 농민들의 마음을 얻을 만한 그런 개혁안을 제시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홍경래의 난은 어디만 지지했냐? 평안도 지역만. 그러니까 홍경래 이런 거야. 평안도 지방에서 본인을 따르는 그 차별받던 상공인 세력, 광산 노동자, 농민들을 끌어모은 다음에 이렇게만 얘기한 거야. 왜 저 서울에 있는, 한양에 있는 세도 가문들은
우리 평안도 지역 사람들을 서북인이라고 무시하느냐? 우리한테 돈만 뜯어가고 왜 우리를 무시하느냐? 우리 이렇게 차별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차별받는 평안도 사람들이여 모여라! 이렇게만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면 누구는 호응할까? 당연히 평안도 사람들을 호응하겠죠. 근데 평안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평안도 지역이야 워낙 농업 말고 상업이나 상공업 발전했지만 이 평안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절대 다수가 농민이란 말이야. 이 다른 지역 사람들은 홍경래 인안에 가담할까 안 할까? 안 하죠. 아니 뭐 지네 지역 차별받는다는 얘기만 하지? 뭐 저기 가담해봤자 우리한테 뭐 달라지는 건 없잖아 라는 생각이잖아. 그러니까 평안도 지역을 제외한 그 다른 지역의 농민들의 마음을 얻을 만한 개혁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누구만의 반란? 평안도 지역인들만의 반란이었어. 그래서 결국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평안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 농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지역적으로 고립되어서 결국에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홍경래가 평안도를 제외한 전국적 반란이 되고 싶었으면은 이렇게 다른 지역 농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뭐 토지제도 개혁 이런 걸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실패하게 된다라는 건데 여러분 봐봐. 이렇게 자료 좀 볼게요. 거기 홍경래 인안 그 지도 옆에 보시면은 홍경래의 경문 나오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자료거든요, 여러분들. 홍경래 인안이 이제 시험에 나오면은 홍경래 인안 이 지도, 이 평안도 지역, 청천강 이북 지역 이 지도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 자료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나오죠. 자료 1, 홍경래의 경문. 평서대원수가 급히 경문을 띄우니. 평서대원수가 누굴 말하냐면 홍경래 본인을 말하는 거야. 스스로를 대원수래요. 관서, 평안도 지방, 서북 지방을 말합니다. 관서, 평안도 사람들은 모두 이 경문을 들으라. 평안도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은 관서 지방은 문물이 아울러 발달한 것이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관서, 우리 평안도 서북 지방을 버림이 분토와 다름이 없다. 분토는 뭐냐면 똥오줌이란 거예요. 똥오줌. 심지어 권세 있는 집의 노비들도 서토, 평안도 사람들을 보면은 반드시 평안도 놈이라 말한다. 어찌 억울하고 원통하지 않는 자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야. 왜 우리 평안도 사람들 차별하느냐? 그 다음에 뭐라 말해요? 지금의 임금이 나이가 어려 권세 있는 간신배가 세력을 나날이 떨치고 김조순, 박종경 무리가 권력을 가지고 갖고 노니 이게 뭘 말하는 거야? 세도 정치의 패단. 왕이 어리니까 김조순 같은 왕의 친척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그러니까 서북인에 대한 차별과 세도 정치로 인한 그 잘못 이걸 이야기하는 건데 너무 지역 감정만 건드리다 보니까 다른 지역의 호응을 받지 못해서 결국 실패한다. 그리고 하지만 이 홍경래 인안은 의의가 있어요. 어쨌건 국가를 대상으로 농민들이 한번 백성들이 물론 양반 홍경래가 중심이 되겠지만 상공인 세력 광산 노동자 농민 같은 소외받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 그러면서 농민의식이 성장하게 됩니다. 원래 처음이 어려운 거지. 누군가만 앞장서면은 뭐야 저렇게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였네? 그럼 나도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사람들의 의식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뭘로 연결되느냐? 다음에 공부할 임술 농민봉기로 이어지게 돼요. 여러분이 홍경래 인안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있어요. 이게 좀 예전 2014년인가 16년 드라마라 좀 예전이긴 한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박보검, 김유정 씨가 주연한 구름이 벗어난 달빛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서 김유정이 뭐로 나오냐면 홍경래의 딸로 나와. 홍경래가 반란을 했다 죽었잖아요. 반란 실패하고. 그러니까 반역자의 딸이란 말이야. 그래서 살아남으려고 김유정이 여잔데 남장을 하고 궁궐에 내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누구랑 로맨스가 꼽힐까요? 왕 박보검이거든? 박보검이랑 이제 꽁냥꽁냥하는 궁궐에서 연애하는 로맨스거든요? 그것도 이제 이때를 배경으로 한 거야. 홍경래 인안을, 세조 정치를 배경으로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임술농민봉기 볼게요. 자, 임술농민봉기는 제목부터 중요해. 임술. 임술이 뭐냐면 임술년. 우리가 임진년, 정묘년, 병자년이라고 그러잖아. 임술년은 1862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임술년에 누가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임술년에 왜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켰느냐? 배경은 당연히 세도정치. 왕의 외척, 몇몇 소수의 외척 가문이 국가의 모든 정치적, 경제적 특권을 장악하는 세도정치. 이 세도정치는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생기죠? 매관매칙. 지방관 자리를, 수령 자리를 돈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이렇게 세도 가문에게 뇌물을 바치고 지방관이 된 애들 당연히 본전 생각이 나겠죠. 내 임기 동안 본전 찾을 거야.
본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방관이 본전 찾는 방법,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와장창 뜯어가면 돼요. 그게 바로 뭐였죠? 삼정의 문란, 전정, 군정, 환곡, 이 세 가지 제도가 엉망진창이 되면서 탐관오리들의 수탈이 엄청나게 이어집니다. 이때 나온 말이야, 탐관오리. 탐욕스럽고 더러운 관리들의 수탈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때 여러분들 그 경상 우병사 백낙신이라는 애가 있거든? 경상도 그 지방관? 와, 미친놈이에요. 여기 사책에 이름을 남기는 방법은 다양하다. 이순신처럼 나라를 구하든가 뭐 이런 이제 훌륭하신 분도 있지만 정말 인간 개쓰레기가 돼도 역사책 이름이 남아요. 이번처럼 백낙신은 탐관오리로서 이름이 남았어. 진짜 백성들을 이건 사탄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쥐어짭니다. 그 백성들이 이제 못 견디서 일어나는데 이때 여러분들 어디서 먼저 반란이 일어나느냐? 진주지방. 진주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그 경상도랑 그 전라도 사이에 있는 고을이에요. 임진왜란 때 진주대첩 기억나요? 그 전라도를 점령하러 오던 일본군을 진주 목사 김시민이 막아냈잖아, 얘들아. 그 진주지방인데 여기서 누가 중심이 되냐? 이번에도 몰락 양반이야. 몰락 양반 유계춘이라는 분이 중심이 되어서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봐봐. 홍경래의 난도 참여한 사람들은 그 평안도 지방의 상인들, 상공인들, 광산노동자 농민들이지만 이걸 주도한 건 누구였죠? 몰락 양반 홍경래였지, 그치? 그리고 지금도 누구야? 몰락 양반 유계춘이란 말이야. 얘들아, 이 조선 후기 세조 정치 시기 때 몰락 양반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밀란을 일으키는 이유는 이것도 붕당 정치의 변질과 관련이 있어요. 붕당 정치가 변질되면서 공존의 원칙이 깨지면서 권력을 잡은 중앙의 한계 정당, 세조정 때는 심지어 그것도 아니지, 왕의 매척 가문을 제외하고는 다 개털이란 말이야. 그 지방에 내려가가지고 양반들이 완전 몰락했어. 더 이상 향촌 사회의 주도권을 장악해 못해?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령들이 더 날뛰는 거잖아. 원래대로면 향촌 사회의 양반들의 견제를 받아서 함부로 못 날뛰었는데 이제는 그 양반들이 몰락해서 이 수령들을 견제할 능력이 없으니까 이 수령들이 개판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양반들은, 이 지방에 내려간 양반들은 이름만 양반이지 실제로 생활하는 거는 백성들이랑 다를 바가 없었어. 그리고 수령들이 그걸 양반들이라고 삥 안 뜯을까? 아니야, 똑같이 뜯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몰락한 양반들이 앞장서가지고 밀란을 주도하는 거예요. 양반들이 주도하니까 더 이런 밀란이 조직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그래도 공부 좀 했고 정치 해봤고 그럼 배운 사람들, 머리가 있는 사람들이 주도층이 되니까 밀란이 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몰락 양반들, 그러니까 붕당 정치의 변질이 이런 패단을 또 갖고 오는 거죠. 양반들이 반란 일으키는 거. 이 몰락 양반 유계춘이 중심이 되어서 진주에서 농민 반란이 일어나는데 이때는 얘들아 홍경래의 난이랑 달라. 홍경래의 난은 평안도 지역, 서북 지역만 일어났죠? 이건 아니야. 이거는 전국적으로 퍼집니다. 일단 삼남지방으로 퍼져요. 삼남지방이 어디를 말하면은 경기도의 남쪽,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거기를 말해요. 엄청나죠? 남쪽 지방,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여기까지 펴집니다. 그러니까 진주에서 일어난 농민 반란이 전라, 충청, 경상도를 넘어서 전국적으로 퍼지게 돼요. 이게 홍경래냐 차이야. 얘들아, 옛날에는 이걸 이제 지금도 물론 좀 그렇게 표기하는 게 있긴 하지만 옛날에는 문제집에서 이걸 뭐라 불렀냐면 진주 농민봉기라 불렀어, 이거를. 근데 요즘에는 진주 농민봉기란 명칭은 잘 안 씁니다. 왜? 진주에서 시작됐지만 전국으로 퍼졌잖아, 그치? 그러니까 더 이상 진주만의 반란이 아니야. 그래서 뭐라 불러? 임술농민봉기라 불러. 임술년에 그냥 전국에 있는 농민들이 다 반란 일으켰다 이거예요. 그래서 임술농민봉기야. 그러면 진주농민봉기라는 표현은 올바른 표현은 아닙니다. 요즘에 잘 안 써요. 근데 뭐 그런 표현을 쓰는 문제집이나 뭐 교재가 있다면 그냥 이거 임술농민봉기구나 라고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지도 보시면은 아래쪽에 그 진주농민봉기 하는데 이게 다예요.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이게 다 농민 반란이 일어났던 지역이야.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 임술농민봉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농민들이 으아 못 살겠다 하고 일어났지만 이 지역에서 연결되고 연합이 일어났을까?
충청도 농민, 전라도 농민, 경상도 농민, 경기도 농민들이 막 연합해가지고 우리 함께 힘을 합칩시다 이러고 전국적으로 딱 조직적으로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전국에서 일어나긴 했지만 서로 간에 연합이나 연결은 안 돼. 그냥 산발적인 반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양한 지역에서 농민들이 밀란을 일으키긴 했지만 그 지역별로 연합을 하거나 힘을 합치거나 연계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아. 그냥 산발적인 진행. 두더지 게임 하듯이 그냥 산발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전국적인 움직임은 일어나지 않아. 하지만 그래도 얘들아 봐봐. 농민들의 의식은 더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도 무언가 소리치니까 된다. 이렇게 해서 농민들의 의식이 더욱더 성장하고요. 자 얘들아 인풀농민 봉기는 봐봐. 홍경레이나는 평안도 지역만의 반란이었지만 인풀농민 봉기는 전국적인 반란이었죠. 하지만 한계가 뭐라고? 그 지역이 연결이 되지 않았다는 거지. 근데 이때 의식이 성장하잖아. 나중에는 또 한 번 밀란이 일어나거든요. 이때 전국적으로 퍼져. 이때는 심지어 지역에 흩어져 있는 농민들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연결하고 연합해서 전국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나중에 공부할 동학농민운동이에요. 동학농민운동입니다. 나중에 이걸 이어지는 거야. 자, 근데 어쨌건 얘들아 지금 이 인풀농민봉기는 조선 전역을 뒤흔든 농민봉기예요. 이때는 세도 가문들도 깜짝 놀라. 와 씨, 야 이거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야 밀란이 안 일어나는 데가 없어. 전국이 반란의 소용돌이야 라고 해서 야 이대로 가다가 나라 망하겠다. 어떻게든 농민들 뭐 해야겠다? 일단 농민들을 달래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부도 대응을 해요. 야 봐봐 나라가 망해버리면 권력이고 뭐고 무슨 소용이야. 당장 내 뚝배기가 깨지게 생겼는데. 그래서 정부는 농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부터 뇌물 받아먹는 저 부정부패한 탐관오리들 우리가 처벌하겠다 해서 암행어사를 파견합니다. 여러분이 암행어사 하면 떠오르는 사람 박문수죠? 근데 그 박문수는 영조 때 암행어사예요. 이때 아닙니다. 아무튼 암행어사를 파견하고요. 그리고 농민 반란이 일어난 지역에 누굴 보내느냐? 안핵사라는 걸 보내. 이건 관직 이름이야.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안핵사는 어떤 관직이냐? 농민들의 불평불만을 들어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 안산에서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럼 안핵사 가서 물어보는 거야. 저기 뭐가 불만이에요? 어떤 게 화가 나셨어요? 하면 농민들이 막 말할 거 아니야. 저 지방관이라는 새끼가요. 막 백골지부 환고첨정. 막 환고 뜯어가고요. 막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럼 불만 사안 들어준 다음에 그럼 부정부패한 지방관은 파면을 시키고 부당한 세금은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농민들의 불평불만을 해결해주는 화란들을 달래는 게 안핵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지방에 파견된 암행어사나 안핵사들이 보고서를 올리겠죠. 밀란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입니다. 근데 그걸 다 보고서를 종합해보니까 결국 문제가 뭐야? 이거야 이거. 그 뇌물 받아먹고 지방관이 된 애들이 본전 찾으려고 세금을 엉망진창으로 운영하는 이 삼정의 문란이 결국 농민 반란의 근본적 원인입니다. 삼정의 문란 해결해야 됩니다 라는 결론이 나온 거야. 농민들 반란 진압하려면. 그래서 이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만드냐?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는 기구. 그래서 삼정이정청이라는 걸 만들어요. 삼정을 올바르게 돌리겠다라는 거를 설치하고 여기서 이제 전정, 군정, 환곡을 문란을 해결하겠다라고 시작했거든? 근데 삼정의 문란 해결했을까 못했을까? 못해요. 애초에 얘들아 삼정의 문란이 왜 나왔어? 그래 지방관들이 본전 찾으려고 날뛰어서 나온 거잖아. 지방관들이 왜 본전 찾으려고 그러는데? 애초에 얘들은 시험 봐서 관리가 된 게 아니라 세도 가문들에게 뇌물 갖다 바치고 지방관들 애새끼들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세도 가문들이 권력 잡고서 지방관을 지방 수령직을 파는 매간 매직이 해결이 안 되면 삼정의 문란은 해결이 안 돼. 아무리 제도를 그 세도 가문들이 매간 매직을 그만둬야만 돼. 근데 과연 세도 가문들이 매간 매직을 안 할까요? 그만둘까? 그럼 돈줄이 끊기는데? 안 그만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계속 매간 매직을 해. 그러니까 뇌물 바치고 지방관 애들이 계속 아름아름 삼정의 문란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삼정이정청으로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려고 그랬지만 이 세도 가문의 매간 매직이라는 근본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무런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병이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얘들아 나중에 이 삼정의 문란과 봐봐 얘들아 이거 봐봐. 지금 농민 반란의 근본적 원인이 뭡니까? 홍경레이난이건 인풀농민봉기건 결국 근본적 원인이 뭐예요? 그래요 지방관들의 삼정의 문란. 삼정의 문란 왜 나왔어?
매간매직으로 뇌물 갖다 바친 애들이 지방관 돼서 그래. 매간매직 왜 나왔어? 그래, 세도정치. 몇몇 세도 가문들이 나라를 마음대로 헤쳐먹이는 문제가 나온 거지. 결국 근본적 문제는 뭐예요? 세도정치거든. 세도정치를 없애야겠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누가 나오냐. 3학년 때 공부하겠지만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세도정치를 부시지 않고서는 이 나라는 회복될 수 없다. 세도정치 박살내겠다 하고 나오는 게 흥선대원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흥선대원군이 세도정치 박살내고 함정의 문란 해결하고 나오는 건데 그건 이제 3학년 때 공부할 거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공부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 공부한 내용 정리해 볼게요. 자, 저번 시간까지 해서 세도정치라는 게 뭐다? 왕의 외척 가문들, 몇몇 외척 가문들이 나라의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것이다. 대표적 가문은 안동김씨, 풍양조씨, 순조, 헌조, 철종 3대 60년간 이 왕의 외척 가문들이 왕을 허수아비로 내세우고 나라의 모든 권력을 헤쳐먹었다. 얘들의 문제점은 뭐다? 매관, 매직. 그로 인한 삼정의 문란. 그때 있었던 대표적인 농민 반란은 크게 두 가지. 홍경래의 난과 임술농민봉기인데 홍경래의 난은 서북 지역에 대한 차별과 세도정치의 폐단 때문에 등장했다. 이건 몰랑양반 홍경래가 서북 지방에 있던 상공인 세력과 광산 노동자 농민들을 모아서 일으킨 반란이고 한때는 청천강 이북 지역을 장악할 정도로 세력을 떨쳤지만 결국에는 패배했다. 왜? 평안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 농민들에게는 호응을 받지 못했다. 왜? 농민들을 위한 근본적 개혁을 제시하지 않고 지역 감정만 호소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 자료 기억하시라 그랬죠. 홍경래의 경문과 그 자료. 그리고 임술농민봉기도 역시나 세도정치, 매간매직, 함정의 문란, 탐관오리의 수탈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진주지방에서 시작해서 삼남지방 전국으로 퍼졌지만 지역별 연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 암행어사, 안핵사, 함정이정청 등을 했지만 효과는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오른쪽 아래에 자료, 조선 후기 농민봉기, 자료 1, 1812년 정주성, 자료 2, 1862년 진주 읍내. 이 자료 보시면 여러분, 자료 1은 홍경래의 난이죠. 그래서 기자가 봉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정에서는 서쪽 땅을 버림이 더러운 흙과 다름없다. 김조순, 박종경의 무리가 국가를 권력을 마음대로 한다. 이거 이제 서북인에 대한 차별, 세조정치 문란이었죠. 자료 2번이 임술농민봉기야. 양반신문으로 왜 농민봉기를 주도했습니까? 이 진주밀란 주도한 게 유계춘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뭐라 그래요? 저는 땅 한 떼기도 없는 몰락 양반으로 농민들의 처지를 잘합니다. 농민들은 수탈을 당해도 부당함으로 호소하지 못하지만 저는 그를 알기에 관정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했는데 반란 일으킨 이유는 뭐예요? 이런 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임술농민봉기 자료랑 홍경래의 난 자료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아래 자료는 시험에 잘 나오는 A급 자료들만 모아놓은 거니까 홍경래의 난 자료, 임술농민봉기 자료 구분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도 정치까지 끝이 났네요. 1년 동안 구석기부터 여기까지. 와, 1강부터 몇 강이죠, 우리가? 지금 68강 9강인가요? 엄청나게 많은 걸 시간을 달려왔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